어느 한 교도소 하영두 한 형사가 총 49번의 화재를 일으킨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방화범. 누군가의 범죄 스펙을 3년간 이루어진 방화에 1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상기하고 있었죠. 마지막 주택 방화에서는 소방관들과 함께 인명을 구하겠다고 들어가서 본인도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그야말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경찰의 수사망을 그렇게 피했다. 지독하디 지독한 놈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상 최악의 연쇄방화범 하영두와 형사 진호계가 오랜만이야? 진호계 형사. 조우합니다. 둘은 나한테 이름 지어주신 분 아니신가? 구면이었죠. 봉호동 불다람쥐 오랜만이네. 얼굴 더 이뻐졌네. 그래. 여전하네 진돗개. 호계가 이 범죄자를 찾아온 이유는 요즘 태원 쪽이 연쇄 방화로 시끄럽다던데 하영두보다 더 최악의 오죽했으면 새로운 연쇄방화범이 나를 다 찾아왔을까? 활기를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오진 않았을 거고. 그를 위한 조공품은 불 못 붙여. 성냥개비. 이 사이코패스는 성냥의 화약 냄새를 지그시 만끽하며 그대로네. 최고의 쾌감을 느낍니다. 이어서 세상에는 파괴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해. 호계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는 살인범이 되고 누구는 방화범이 되고 누군 불을 지르고 누군 칼을 지른다. 모든 걸 내려놓고 칼 쓰는 놈들은 많이 봐서 아는데 화재 쪽은 뭐 자료도 많이 없고 몰라. 그래도 너 지금 그래 찾아왔잖아. 배움의 자세로 그에게 자문을 요구하죠. 이에 한껏 일기양양해진 영두는 불은 타겟팅이 불가능하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자 약점이지. 죄책감, 책임감? 자신의 방화학개론을 그런 게 필요가 없다고. 그 19명을 고른 건 내가 아니라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불의 뜻. 말하자면 신의 뜻이었거든. 비록 희생자는 무작위로 선택되지만 피해자 13번 그는 한 명 한 명의 김영지 22세 여성. 무고한 희생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의 증거인 선홍색 시반이 등과 엉덩이에 걸쳐 발견됨.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그 색이 뇌리에 새기고 그것을 즐기는 이뻤어. 천인공노할 쓰레기였죠. 네 혓바닥 색깔하고 똑같아. 알았어. 똑같아 색깔. 해봐. 얘기를 해봐 계속. 이어서 불로 인해 무언가를,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거를 범인에 대한 예측을 빼앗겨봤을 거야. 이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상실감을 느꼈겠지. 그러면 불이라는 걸 경외하고 숭배하게 되거든. 자신의 경험이 인간의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파괴력 말이야. 곧 그 녀석의 경험이었죠. 불은 모든 걸 없애버려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잖아. 사람 마음에도 마찬가지야. 감정이 전부 고갈돼버리고 화염이 주는 기쁨, 쾌락, 환희, 뭐 그런 것만 남게 되지.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그의 답변이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호계는 그 놈도 그럴 것 같아? 아무렇지 않게 범인의 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최대한의 정보를 이끌어내려 합니다. 조물에게 불만 냈네. 피해자는 없고 갖고 있는 능력을 다 보여주진 않았다. 훨씬 세련된 놈일 텐데 말이야. 도리어 그는 여러분, 불을 지르면 뭐가 바뀌는 줄 알아? 또 하나의 개념을 뭐 바뀌어? 집중. 설명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집중을 하지. 그 집중은 그러니까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야. 방화범들의 이제 겨우 시동 걸었는데 멈추겠어. 그런데 니들은 아직도 그런 말귀를 못 알아쳐먹었어. 그럼 어떡해? 연료이자 양식이었습니다. 지금부터야 더 큰 불, 더 큰 방화. 피해는 점점 커질 테고 이어서 그놈 또 하나의 단서를 화성 흉터가 있을 거야. 제시하죠. 아주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어. 동족으로서의 불을 도구로 쓰려면 같은 부류로서의 자신이 직접 당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법이거든. 강력한 심증이었습니다. 그러다 익숙해지고 더 조심하게 되고 완벽해지는 거. 오래된 화상 흉터는 그야말로 방화범의 숙명이거든. 끔찍한 사상이었죠. 시그니처는 뭐야? 그리고 당신 말대로 뭐 다 타고 없어지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마지막으로 불이 나더라도 시그니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범인의 실마리를 제시합니다. 이놈은 불을 지른 경험만큼이나 불을 꺼본 경험도 많아. 시간을 딱
뚝딱 지켜가며 불을 질렀지. 불을 지르는 것만큼 불이 꺼질 시간도 계산했다는 거야. 불이 타고 꺼지는 그 순간, 그 시그니처를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가능한 가장 유력한 사람은 소방. 바로 소방관이 왜? 이 연쇄방화범의 최종 타깃이었죠. 왜일까? 소방한테 어쩌다 원한이 생긴 걸까? 이어진 그의 마지막 말은 불 꺼져 사람들이 타겟이 되면 그 불은 해법이 아닌 또 누가 꺼야 되지? 조롱. 이어서 장례식장 준비해. 관은 다양할수록 좋아. 이 불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거든. 현상호의 대리 감정이입하며 결국 니들이 질 거야. 지독한 희열을 그놈이 한숨 위라고. 만끽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훨씬 더 높이. 꼬리도 못 잡을 만큼. 조심. 야, 이 새끼야. 조심해. 결국 이놈은 그게 누구든지 불구덩이 끝까지 끌고 내려갈 거야. 그게 이놈 목표야. 소방이라고만 생각하지 마. 너 같은 놈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 조심해라, 진돗개. 우린 또 만나야지. 데리고 나가세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호계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생각할 여유도 없이 지금 복귀 중인데 무용동에 또 화재 났대요. 빨리 튀어오세요. 곧바로 또 방화가 시작됩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연쇄방화 용의자 조울주 신호 확인됐답니다. 연쇄방화범의 신호인 별 모양의 시그니처가 발견된 화재였죠. 이어서 순식간에 도착한 호기는 나오 들어가. 어딜 들어가? 또다시 소방관으로 빙의한다. 몰라, 놈 불 꺼. 나 안에 있는 놈 달라니까. 경험상 어차피 설득이 불가하던 걸 아는 소방관 도지는 함께 진압에 나서는데 간격 유지하고 지금 사다리로 진입 중입니다. 선발대가 건너가서 확보하면 추가 진입 바로 들어가. 앞길에 보였던 사다린 무사히 건너지만 그 내부는 거의 아마테라스가 따로 없었죠. 불도저. 하나 둘은 들어가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서자마자 보인 것은 용의자 차량 맞아. 유령 용의자 조일준의 차량. 이대로 전소되면 증거 다 날아간다. 빨리 불 끄고 증거 챙기자. 그런데 그때 감자함이 폭발합니다. 저기 안 끊었어? 한정 뭐 하는 거야? 지금 끊고 있대요, 형. 전개 언제 끝낼 거예요? 불러주세요. 하지만 1분 1초가 급했기에 관창 들려. 이대로 방수한다. 기다려요, 형. 전기 사는데 방수하면 안 돼요. 폼 오고 있다고요. 관창 들려. 전기 차단 없이 그대로 물을 뿌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강력한 증거는 보존하는 데 성공했지만 합성 불꽃의 줄이 끊어지고 동시에 대폭발까지 일어나며 호계가 지옥으로 추락해버립니다. 하지만 몇 분 전 원래 고정 안 된 물체는 확보 안 해. 근데 서로를 확보하는 건 같이 들어가고 같이 나오자는 뜻이야. 왜 이렇게 거창해? 도진이 걸어놓았던 서로의 확보가 서로의 생명줄이 호계를 살린다. 그렇게 지정사 일어나. 지리는 우애로 야 이 개새끼야 일어나 빨리. 다소 거친 우정으로 용의자 확인 안 할 거야. 호계의 치트키를 외우자 바로 일어나 버리죠. 아 진짜 이 새끼 진짜. 정신 차렸으면 너 옆에 있는 선반 잡을 수 있는지 손 좀 뻗어봐. 그런데 그때 도진의 줄 하나까지 끊어지고 맙니다. 이제 남은 생명줄은 괜찮아? 단 하나였죠. 야, 움직이지 마. 잘못하면 둘 다 떨어져. 모든 장비들과 두 명의 무게를 버티기엔 역부족인 줄과 점점 거세지는 불. 이 답도 없는 상황에 불도저. 호계는 방어원 꼭 잡아라. 자신을 희생하려 합니다. 손떼 새끼야. 허나 도진은 이를 만류한 뒤 사소통 버려. 무게라도 좀 줄이자. 산소통을 비롯한 방독면까지 버리며 그야말로 최소한의 장비만 유지한 뒤 원심력을 이용하기 시작하죠. 아이 더럽게 못 잡네 진짜. 너 3번 만에 못 잡으면 이번에 진짜 버린다. 버릴 거면 아까 버리지. 멋있게 해줄게. 하나. 그렇게
가까스로 안 죽어 이 새끼야. 엄살피우지 말고 빨리 올라가. 1차 위기에서 벗어나고 진입하겠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여기 구조 상황 종료야. 화재 진압까지 완료합니다. 무적의 불도저 진돗개 듀오 나왔죠.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예. 큰일 났습니다. 큰일. 화재가 진압된 트렁크 안은 끔찍하게 살아있는 시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차 내리고 가수 불러와. 심지어 그 사체는 이 연쇄방화범의 유령 용의자였던 조혜진 씨 맞아요. 지문으로 컨펌했습니다. 조일준이었죠. 연쇄방화범이 따로 있단 얘기야? 그렇게 사건은 사건이 이제 단순 연쇄방화 아닙니다. 살인까지 추가됐어요. 한 단계 더 강력 중에서도 초강력. 레벨업된다. 다음날 부검 시작합니다. 국과수의 부검이 시작되는데 전신에 내부착 보이고요. 다수의 불특정 피부까진 보이네요. 사체 관찰탄 30초 만에 결박 도구가 케이블 타이였나요? 예,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케이블 타이 문양이 진하게 정형될 정도로 강하게 결박했거든요. 그날 현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생생하게 파악하기 시작하죠. 이어서 재개합니다. 절개가 시작되고 리케이지 오픈, 쇄골 커팅, 기관지 커팅. 여기 기관지 내부에 검은 거 보이시죠? 겉으로 관찰했을 때보다 매부착 현상이에요. 구강, 비강, 그리고 기관지 내에 부착된 매. 훨씬 더 자세한 정보들이 선홍색으로 변한 근육과 장기, 그리고 여러 개의 결박근. 들어오기 시작한다. 전부 단 하나의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사실은 화재 당시 피해자가 살아서 호흡을 했다는 점이죠. 살아있었다는 것이었죠. 그지의 모든 것이 피부까짐과 찢김 현상이 깊은 거 보면 굉장히 필사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 조일준 씨. 그리고 사인은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산소결핍성 질식사예요. 그리고 정황상이 아닌 사망 종류는 타살. 100% 타살이 확정되죠. 그런데 호계가 피해자 수면제 위주로 혈중 약동물 검사 한 번만 돌려봐 주세요. 수면제요? 가쁜 수면제 검사를 요청합니다. 이후 다시 돌아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데 용의주도하게 조일준이 범인 만들어 놓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그냥 죽여버렸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범인의 행동이었죠. 야, 조일준이 뭐 정가 이런 특이사항 이런 거 없어? 심지어 피해자 조일준도 주차 딱지에 없어요. 경미한 범칙금 외엔 전과조차 없는 클린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 딱지 날짜가 5월 2. 왠지 익숙했죠. 바로 나 퇴원 처음 온 날이잖아. 코드 제로. 호계가 처음 퇴원소에 발령 온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금 긴급 출동 중이라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걔 진상을 피웠던 아파트 주민이었죠. 그 사람이네. 그 진상. 그 일이랑 지금 이게 관련이 있을까요? 범죄 우연이 어디 있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획된 거야. 그럼 뭐 방화범이 퇴원 소방 경찰을 스토킹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킹만 했으면 다행이지. 깊은 원한이 느껴진다. 야, 이거 줘봐. 허나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근데 범인은 오히려 소방한테 원한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놈은 불을 지른 경험만큼이나 불을 꺼본 경험도 많아. 연쇄방화범 하영두와의 분석을 상기해보면 방화범하고 소방은 종이 한 장 차이야. 그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소방팀은 수직 피트 하층부에 2차 폭발이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 중인데 추가적인 발화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유압 파이프 안에는 기름이 흐르죠. 당연히 가연성이고요. 여기는 유압 파이프들 다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는 적 있나 꼼꼼히 봐주세요. 마찬가지로 꼼꼼을 필두로 형, 파이프 터진데 찾았어요. 발화의 퍼즐 조각을 여기로 기름이 샜네. 맞춰가기 시작하죠. 얘가 바로 좀 맞는 것 같아. 그날의 모든 정황이 점점 더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 의문점은 유압 파이프는 강도 기준이 높아서 망가뜨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웬만한 절단기론 끄떡조차 하지 못할 유압 파이프였던 것. 여기 감식 너희가 좀 해줘. 이거 망가뜨리려면 분명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그렇게 국과수가 동원되는데 한쪽으로만 일정한 방향성으로 길이까지 똑같은 손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됐어요. 그 말인즉슨 58,000% 고의 손상이란 뜻이었습니다. 심지어 위쪽으로만 반원형으로 긁어놨다는 건 그쪽으로 폭발의 방향성을 설정했다는 거야. 폭발의 방향까지 의도한 프로 중의 프로였죠. 이건 뭐 100% 보이지. 평범한 커터로는 이렇게 안 되죠. 독특하네. 저거야 독특할수록 좋지. 변태적인 놈일수록 역주적이 쉬우니까. 하지만 아무리 독특하다 한들 흔적만 가지고 도구를 어떻게 찾죠? 수백 종류의 커터 중에서 특정 도구를 밝혀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보자. 도진이 똥개 올려. 호계의 주특기를 카카시 해버리죠. 즉 노가다였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모여 현존하는 모든 파이프 커터들을 사용해보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루 종일 이어진 똥개훈련 끝에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범행 도구를 거의 똑같아요. 찾아내고야 맙니다. 이 새끼 뒤졌어. 같은 시각 호게듀 또한 진영사님 예상이 맞았네요. 한 건 하게 되는데 냄새 제대로 맡으셨고 호게의 예상대로 피해자는 이미 수면제에 절여진 상태였죠. 근데 쌤, 약동물이 이 정도 나온 거면은 즉 화재 발생 직후 구조가 됐었어도 피해자는 처음부터 사망을 면하기 힘들었겠죠. 죽음이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나눠드려. 여기 손상된 파이프를 보면 소방팀의 브리핑이 시작되는데 독일 쿠팍스사 35mm짜리 파이프 커터. 이게 주차타워 하층부에 폭발을 유발시킨 범행 도구입니다. 아우 시끄러 깜짝이야. 그렇게 흔히 쓰이는 도구가 아니라서 공구 수입서 뒤지면 누가 샀는지 억추적할 수 있죠. 범인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서게 되죠. 이어진 형사팀의 차례. 피해자의 혈관에서 다량의 수면제와 마취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커피에다가 수면제를 빻아서 그걸 마시게 한 거죠. 중요한 건 수면제와 마취제가 치사농도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 분명한 의도에 의해서 살해된 겁니다. 그저 심층 과정만을 더 밝혀낸 것 같았으나 그걸 범인이 특정이 되나? 지금 수법보다는 범인이 누군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피해자 몸에서 나온 수면제랑 마취제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처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죠. 명불 진돗개가 그래서 우리도 역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의미 없는 형식적 조사를 할 리 없었죠. 이어서 이 파이프 커터 호게듀는 곧바로 해당 파이프 커터의 판매처를 조사해 보는데 판매처는 정밀무역이라고 호게가 요청한 사항은 공단 절도 신고 내역 뽑았는데요. 정밀무역에서 신고된 건도 하나 있습니다. 판매처의 절도 내용. 와, 진짜 절도 내용 잡혔네요. 지르고 다니는 새끼가 물건은 안 훔쳤겠냐. 아주 단순하지만 확실한 논리였죠. 요게 요 놈이거든요, 요 놈. 그런데 마치 모든 CCTV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아, 여기서 딱 끊겼어요. 이쪽에 CCTV가 별로 없거든요. 이놈 이거 독한 놈이에요. 마스크랑 선글라스를 한 번도 안 보더라고. 카메라 안에선 절대로 신분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얼굴 들키면 안 되는 사정이라도 있었나? 그거 아니야. 누군가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거지. 한편 모텔에서 누군가에게 전화 중인 한 남자. 그 수화자는 도진이었죠. 너 뭐야? 너 서울이야? 친한 지인으로 보이는데 조만간 보자. 그의 손등엔 의미심장한 화상 자국이 보인다. 같은 시각 호게듀오는 이거다. 용의자의 CCTV 통선이 끊겼던 곳을 찾아가 보는데 여기가 공구 절도반 마지막 CCTV입니다.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톨렌. 점점 더 구린내가 나기 시작하죠. 아니, 여기서 일하던 알바놈이 여기 톨루엔을 다 훔쳐갔어요. 다. 아니,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름도 그 가명이라 단서도 없다고 그러고. 야 신영아. 이어서 그의 짐을 살펴보자마자 이거 CCTV 맞지? 예, 맞아요. CCTV에 찍혔던 곳이 등장하고 심지어 갈매 주차타워?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중 아파트. 바로 이거 전부 불렸던 곳인데? 연쇄 방화 장소의 경비복들이었죠. 이건 어디 거야? 같은 시각 한 상가에선 또 다른 화재가 시작됩니다. 그곳은 바로 연쇄 방화범의 다음 타깃인 무형상가 관리? 무형상가. 상가 사람들이 진압을 시도해보지만 2차 폭발이 일어나고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태원 소방팀이 출동하려는데 쌍불이에요? 쌍불, 어떡하죠? 즉 동시 화재가 발생합니다. 금방 합류할게요. 선배, 둘이서 괜찮겠어요? 그렇게 에이 충분하지. 좀만 버텨. 금방 뒤따라갈게. 싸늘한 대사를 뒤로한 채 팀장님 무형지하 상가로 병력 보내주세요. 다음 타겟입니다. 지금 우리 집 전부 출동 중이야. 도진 듀오를 제외한 경찰, 소방 모두가 무형상가로 향하게 되죠. 인명구조 부탁드립니다. 화점은 무용대에서 다 진압했다니까. 우리는 인명검색에 집중한다. 구조구급 전부 치고 들어가.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쪽으로 대피하세요. 베테랑 태원 소방팀답게 고개 숙이고 이동하시겠습니다. 구조 대상자 발견. 순식간에 수많은 인명을 구조하지만 잠깐만요. 저쪽에 사람 있어요. 송설이 동우야, 이분 데리고 먼저 대피해. 선배. 전우조를 해체하고 지원 부를게요. 남겨진 인원을 구하러 더 깊이 들어간다. 요구조자 발견. 괜찮으세요?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그런데 그때 이 차 폭발이 일어나고 건물은 순식간에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좋됐다.
같은 시각 아무것도 모르는 도진은 소화전 수가 연결해. 화재 진압 준비 한창인데 누군가 주차를 소화전 앞에다 댔습니다. 하필 차를 여기다 댔어. 형 수가 나와 더 뽑아야 돼요. 하지만 불도저 도진에겐 딴 건 없었죠. 그럴 시간 없어. 존나 카리스마 있어. 수야 수가. 차 유리창을 무자비하게 작살낸 뒤 그 사이로 수간을 연결해버린다. 됐다. 그 시각 그쪽도 그놈이에요. 연쇄방어라고요. 호게듀오는 이것이 연쇄방어범의 지시란 것을 알림과 동시에 송설대원이는 무전이 끊겼어요. 송설의 고립을 듣게 되죠. 빨리. 소방관 요구조차 2인 동시 매몰. RIT 급파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각 송설은 의식을 차린 뒤 태양 구급대 송설. 무전을 쳐보지만 송씨는 먹통이고 옆에 있던 생존자는 다리가 너무 아파요. 무너진 구조물에 다리가 찌부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 좀 밀어볼게요. 간신히 구조물은 치워냈지만 걷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그 시각 RIT 대장 박포현입니다. 현시연부로 소방대원 구조작전 제가 지휘하겠습니다. 구조팀 대장이 도착하는데 구조작전 돕겠습니다. 화재 진압 완료할 때까지 소방 말고는 현장 진입 못합니다. 아니 갇힌 사람 구조하자는데 소방경찰이 어딨어?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서 수색해야지. 비록 어디를 수색하겠다는 겁니까? 꽉 막혀 보였지만 요구조자 어디 있는지 압니까? 맞는 논리였습니다. 마음만 앞서면 오히려 추가 피해자를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조 작업이었죠. 이에 구조대장은 감정을 배제하고 매몰 지점 중심으로 그리드 치고 음향 센서 설치. 아주 침착하게 스텝을 밟아 나간다. 소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있습니까? 한 곳도 빠뜨리지 말고 추정되는 위치 위주로 꼼꼼히 설치해. 좋아요. 저쪽에 음향 센서 설치해. 나머지는 이쪽에 설치하시오. 같은 시각 지하에선 이거면 소독은 될 테고. 송설이 환자의 지혈을 위해 소작을 준비 중이었죠. 하지만 화둔을 보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혈할 겁니다. 아니 왜 젓가락으로 지혈을 해요? 집벤티에 지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계속 이대로 피 흘리게 냅둘 거예요? 안 돼요. 하지 마요. 아무 걸로 막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시간 없습니다. 그렇게 아래에서 치열한 설득이 이어지던 사이 구조팀은 순식간에 총 6곳에 2세트씩 전부 설치했습니다. 음향 센서 설치를 완료하고 무전 중지하고 동작 멈춰. 감도 최대로 올리고. 마치 마에스트로 같은 슛. 구조대장의 지휘 아래 감지가 시작되죠. 그리고 할게요. 때마침 한 번 더 할게요. 시우 뺨치는 1+1 화둔수를 조지던 타이밍과 맞물리며 확실한 음향이 감지된다. 구조팀 A 3번 위치 근처에서 2차 확인 시작해. 모든 통신이 끊긴 현 상황에서 생존자의 확인이었죠. 하지만 그때 가스가 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스 노출 확인으로 진입하겠습니다. 그 가스는 가스 감지기 반응합니다. LPG 가스 노출 경고입니다. 구조대의 진입을 불가하게 만들었죠. LPG 가스 누출 확인되었으니 경계구역 설정하고 위험구역 좁혀갈 것. 근데 LPG 가스가 어땠다는 게? 구조 작업하려면 콘크리트 파쇄하느라 스파크도 튀고. 바로 잘못하면 폭발한다는 게? 점점 꼬여가는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 잠들면 안 돼요. 요구조자가 최두준 씨, 잠에 들기 시작합니다. 잠들면 안 돼요. 이 가스 속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아우 나 졸려. 귀찮게 하지 마. 곧 영원한 잠을 의미했죠. 잠들면 안 돼요. 80바. 두 사람이 동시에 호흡하기엔 너무 낮아. 둘에게 남은 시간은 이대로는 공기가 5분도 못 버틸 텐데. 불과 5분.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한 송설은 하나뿐인 방독면을 그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그녀도 서서히 의식을 잃기 시작하죠. 심지어 연기와 가스를 빼내기 위한 배연차마저 교통체증에 갇혀서 27분 정도 걸립니다. 교통체증이 막히자 구조대장은 구조작전 일시 중지하고 복귀 바람. 작전 중지를 명령합니다. 구조작전 일시 중지. 그런데 그때 뭐가 중지야? 송설대원은요? 지리는 타이밍에 못 나왔대잖아. 작전을 왜 중지해요? 호계가 등장하죠. 다른 통로 더 찾아보면 안 됩니까? 배연차 와서 LPG 가스 농도 낮출 때까지 현장 소개합니다. 지금 사람이 안에 갇혀있대잖아. 직접적인 동료가 갇혀있는 그였기에 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들어가. 아 지롱해? 감정이 앞서지만 네가 서방이야? 구조는 흥분하지 마라. 확실한 근거에 기반해야 했습니다. 그 시각 도준조우는 근본은 다 잡았고요. 장화정만 좀 부탁할게요. 저희 저쪽에 또 넘어가야 돼서. 고생했어요. 수고하십시오. 큰 불을 잡아내고 지원을 가려는데 소리가 매몰됐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달되고 곧바로 출발하려던 그때 소방관 아저씨! 웬 아이들이 아저씨! 친구가 안 보여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숨바꼭질 하다가
이쪽으로 와서 숨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형, 일단 가요. 도진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설이었지만 그는 항상 도망쳐왔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이번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울지 마. 아저씨가 친구 데리고 와줄게. 기다려. 현장에 있는 다른 동료들을 믿은 것이기도 했죠. 형! 그 시각 무용상가에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얘들 무서움 여기 있어. 나 들어갈 거야. 명령이야. 멈춰. 나와. 호계와 구조대장의 갈등이 시작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방대장이 그래 범배.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체를 센 압력으로 쏠 수만 있으면 그게 LPG 가스를 밀어낼 거예요. 생각해내죠. 범배 여러 개로 공기를 동시에 분사하면 LPG 농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자 이번엔 제가 책임집니다. 구조대장도 침묵으로 이를 허가하고 구조작전 개시한다. 속전속결로 분배 작전이 수행된다. 제발. 조금만 더 내려가라. 곧이어 됐어요. 가스감지기 LPG 가스농도 안전수치입니다. 지금 진입 가능합니다. 가스는 안전수치까지 빠지게 되고 바로 절단 작업이 시작되죠. 순식간에 장애물들을 제거한 뒤 무게를 지탱할 유압지지대 설치까지 유압지대 설치 완료했습니다. 한 2분 만에 끝내버립니다. 이어서 개방했습니다. 2차 통로까지 개방한 뒤 본격적인 진입할게요. 진입 작전이 시작되죠. 하지만 진입로 막혔다. 그 내부에서 전방에 시멘트벽입니다. 또다시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언제나 내부는 더 처참히 붕괴돼 있을 것이 뻔했기에 실제 현장에선 비일비재한 일이었죠. 이어서 내시경 갖고 진입할게. 내시경을 통해 생존자를 먼저 수색하는데 내시경 투입이요. 오케이. 방금 뭐야? 호계가 사람 맞아. 성소를 포착합니다. 찾아다보다. 확대해봐. 네. 사람 맞습니다. 그렇게 위치 표시해. 그쪽으로 최대한 통로 뚫자. 생존자가 있는 방향 쪽으로 잔해에 막혀 있습니다. 뚫을 수 있겠어? 3차 통로를 무조건 뚫어야죠. 개척하기 시작하죠. 해보자. 그 시각 도지는 우영아. 여전히 아이를 찾는 중인데 그때 거대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드럼 소리 같은 타격음. 바로 붕괴 위험이 있어. 인물붕괴 시그널이었죠. 형 수색 끝났으면 빨리 나와요. 조금만 더 보고. 도진이요. 그렇게 1분 1초가 급한 순간 냉장고 안에서 아이를 발견합니다. 아저씨랑 나가자. 하지만 무서워서 못하겠어.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였죠. 우영아, 아저씨랑 나가면 괜찮아. 저 새끼가 그 시각 무영상가 팀은 송설과 생존자 한 명을 요구조자 2인 발견. 발견해냅니다. 첫 번째 요구조자 들건 나갑니다.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야! 그렇게 요구주자 한 명이 먼저 구조되고 다음 송설의 차례. 하나, 둘, 셋, 야! 도둑이요! 그런데 들 것이 잔해에 걸리고 말죠. 뭐 걸린 것 같습니다. 제 쪽에서 안 밀립니다. 그때 호계가 직접 들어갑니다. 그렇게 곧바로 잔해를 제거한 뒤 송설까지 구조해내죠. 하지만 그 시각 무서워? 도지는 겁에 질린 아이를 위해 아저씨 입고 있는 옷 보이지? 자신의 방화복을 우영아, 이게 갑옷이야. 입으면 하나도 안 뜨겁거든? 아이에게 넘긴 뒤 어마어마한 화마를 맨몸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우영아, 지금부터 눈 감고 배까지 세. 알았지? 시작! 그렇게 창문까지 데리고 온 뒤 오케이, 여기로 내리면 되겠다. 그나마 가장 안전한 창문의 통로를 빠르게 확보하죠. 우영아, 그럼 아저씨가 밑에 내려주면 조금 멀리 뛰는 거야. 아저씨는요? 이어서 아저씨는 소방관이잖아. 소방관은 불의한다. 지리는 명대사와 함께 아이의 구조에 성공한다.
형도 빨리 나와요 이제. 이제 본인만 나오면 되는데 그 순간 화재 속에서 낯익은 표식을 절대 잊을 수 없는 연쇄방화범의 표식을 발견합니다. 형, 안 나오고 뭐해요? 여기도 별 모양 화염 있다. 네? 이것만 확인하고 나갈게. 그렇게 도지는 재진입을 준비하고 그 시각 송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죠. 클리어! 샷! 그런데 그때 도진도 추락하고 송설의 심장은 멈춰버립니다. 보통 사람이 평균 수명까지 살면 심장이 한 20억 번 정도 박동한대요. 그 20억 번 중에 뭐 대충 제가 1000번 정도 대신해 준 거죠. 그렇게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며 응급실에 도착하고 이젠 의료진을 믿는 것밖엔 이 이상 호계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죠. 그런데 그때 마음을 추스를 틈도 없이 화재난 현장이 반대편 상황이 전달됩니다. 그 방어모 있었던 파이프 커터 수리업체 지금 도진이 형이 현장 지휘 중이랍니다. 이에 호계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러 가죠. 그 시각 다행히 추락한 도진이 정신을 차리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선배, 근데 몸도 좀 챙겨요. 불 속에 막 뛰어들지 말고요. 설이에게 고백하기 위해 준비했던 반지였습니다. 그렇게 설아, 삶의 의지를 내가 곧 너한테 갈게. 다시 한번 불태운 뒤 발걸음을 내딛던 그 순간 대폭발이 저는 멈춰! 일어나기 시작하죠. 건물 붕괴 위험 있다. 다들 철수해! 철수! 붕괴 위험! 철수! 곧이어 그야말로 엄청난 연쇄 폭발이 온 건물을 휘감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분명 도진과 통화했었던 옛 동료가 지켜보고 있었죠. 심지어 내가 관여하는 건 이 화재에 이번이 마지막이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단장님, 저쪽에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분 뒤 호계는 급하게 달려왔지만 상황은 이미 종료된 지 오래였죠. 단장님! 그런데 그때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뭔데? 뭐야? 무슨 일입니까? 될 것까지 와. 사체 하나가 발견됐다. 가스 불러. 이제 여기 사건 현장이야. 신원하기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체의 얼굴을 확인한 호계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하죠. 다음 중 이 다음 내용인 3사와 소개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고요. 이전 시즌1 1, 3화 소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최종 화면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주 금, 토, 밤 10시 채널 SBS에서 풀버전이 방영됨을 알려드리고요. 리뷰로 돌아와서 소방서엽 경찰서 22년도에 상당히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요. 항상 경찰이면 경찰, 소방관이면 소방관 한 직업의 시점에서만 보여주었던 기존 작품들과는 달리 그들이 공동 대응하는 시점으로 전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정말로 여타 드라마들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관과 소방관이 공동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소방서엽 경찰서는 제목과 전개에서부터 이러한 점을 고증하듯 작품 내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전문 용어들 그리고 디테일한 장비들의 연출까지 철저한 고증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돋보인 작품이었습니다. 시즌1 내내 우상향한 시청률이 그 퀄리티를 입증했었는데요. 이 드라마가 이번엔 경찰과 소방 업무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국가수라는 타이틀까지 추가하며 시즌2로 돌아온 것이죠. 역시나 시즌1의 장점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니 오히려 더더욱 치밀해져서 돌아온 것 같고요. 범죄 수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드라마 소방서엽 경찰서 그리고 국가수 1화부터 6화까지의 내용이었고요. 다음주에 3, 4화 소개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모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무슨 일을 내었어? 살랑 네 뽕수고 봐라.